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 한때 윤석열과 한 팀이 되어서 대선 자금 수사했던 양부남 의원. 예, 양부남 의원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윤석열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끝까지 이거를 늦추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김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희 동시 재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닌지 몹시 꺼림직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윤희 동시재거론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칼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보기에도 윤석열 파면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럴 바에는 윤석열 파면시킬 때 이재명도 같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계속 사실 두 개는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걸려있는 사실 오늘 나오는 2심 공직선거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건들이 걸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이제 피선거권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적 비약인 것이죠. 결국은 이게 윤희 동시 재거론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흉금으로 가지고 있으나 윤석열의 존재 때문에 표출하지 못하는 의견을 사실은 이제 대변해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공사석에서 여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파국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아마도 김민석 의원이 정치권에 돌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런 모략이 있다라든가 거대한 기획설에 대해서 전혀 일고의 의심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선고 일정이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윤석열 파면 결정이 정해지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의 존망이 먼저 정해지는 상황이 이르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주의 주장을 강력하게 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선일보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가 뭐 1심과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500만 원 이상의 중형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나오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서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정치에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고 여의도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피카소가 많습니다. 여의도 피카소들. 그런 분들한테서 나온 이야기이긴 해서 썰 정도로 좀 전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대법원 선고가 결국 기다리고 있고 대법원 선고에 따라 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후보가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법원 결정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공직 정말 후보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출마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요. 선거는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뛰는 중에 선수가 날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판정패해버리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딱 세종시에서 김종민 의원이 가져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날아감으로써 해당 공당에서는 후보를 더 이상 낼 수 없는 시간까지 가버리게 되었고 그럴 때 그러면 선거에서 다들 패닉이 되고 이렇게 아예 이제 한쪽에서는 뭐 손을 이게 닦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전례가 이제 이런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닌 게 2007년도 대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동영 대결이었는데 당시 이회창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등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보험 차원에서 무소속 후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대며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금의 상황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게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은 대법원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가측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무소속 후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지금 주류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그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만 판단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원의 진퇴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실무상으로는 633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1심은 6개월 안에 종결을 하기를 권고하고 2심은 3개월 안에 오늘 이제 3월 26일 날 종결이 된다고 치면은 나머지 3심의 법리 판단이라는 것도 3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기를 권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수를 해보면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났기 때문에
6월 26일 안에는 선고하는 게 대법원의 권고입니다. 그런 권고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느냐. 과거에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얼마큼 걸렸는지를 보니까 73일 정도가 평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산수를 해보면 2달하고 10일이에요. 그러면 묘하게도 4월 초에 선고가 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정확한 60일 후의 대선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의 그런 쉽게 얘기해서 피선거권 여부를 정확히 대법원이 운명을 주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 맥락에서 윤석열이 날아간 좋아 국민의 의원들도 이재명까지 이렇게 곤궁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남은 캠페인은 간단합니다. 대법원에서 빠르게 선고해달라, 범법자를 판결해달라 이런 식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선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란 탄핵 국면에서 여당 후보가 신승할 수 있는 기회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법기술에 법기술을 결정하는 더해가고 애. 있는 네. 상황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 어떤 민주적 질서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선택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실 그렇게 되면 선거의 한 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설마 석방되겠어, 뭐 설마 하는 것들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풀어서 제가 저희가 자꾸 아까 드립니다. 시험 권력을 얘기했던 예, 게 예. 그런 게 자꾸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법원 가고 검찰 가고 헌재 가니까 대법원 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